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로마 건국 신화 아이네이스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네아스하고 아이네이스입니다. 아이네이스는 책의 이름이고요. 아이네아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아이네이아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네이스, 로마 건국 신화 아이네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주인공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앞으로 진행되는 신화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시조 아이네아스는 왜 파파보이일까? 보시는 이 작품은 17세기 바로크 조각을 대표하는 베르니니의 대리석 조각입니다. 불타고 있는 트로이를 떠나야만 하는 아이네아스의 긴박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아이네아스는 다리를 저는 자기 아버지를 어깨에 들쳐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의 아들은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보면 아이네아스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긴박한 순간에 챙겨야 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을까요? 그의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부인은 왜 이 조각에서 표현이 안 되어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은 그의 아내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내가 남편의 뒤를 잘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신화상에서 아내는 끝내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되어서 중도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내나 자식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이네아스는 아버지를 먼저 챙깁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단순히 아버지가 다리를 절고 있는 불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이스가 쓰여진 시기는 너무도 유명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혼란과 내전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정시대, 황제시대로 나아가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명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죠. 카이사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친누나의 외손주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주 카이사르 집에 드나들었는데요. 그의 정치가로서의 비범한 재능을 카이사르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장에다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해서 일약 로마 초대 황제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는 흔히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이 로마의 기본적인 역사의 골격과 그 설립자들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일단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그리고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정은 누가 세웠느냐? 유명한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인 로물루스에 의해서 로마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죠. 그리고 로물루스 이후에 7명의 로마 왕이 이어집니다. 약 240년 동안 왕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정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브루투스입니다. 그는 폭정을 행하던 로마 7대 왕 타르퀴니우스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 로마 공화정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브루투스 하면 공화정을 세운 브루투스 말고 또 한 명의 브루투스가 생각이 나죠. 바로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입니다. 그 브루투스는 마르쿠스 브루투스고요. 지금 로마 공화정의 아버지는 루키우스 브루투스입니다.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의 조상인 루키우스 브루투스가 세운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카이사르가 다시 독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된 명분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로마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를 다시 안정시킨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던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우구스투스는 주도 면밀하게 정적들을 제거해 가면서 로마의 권력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추대 형식으로 그는 최고의 권력자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휘어잡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열리거나 새로운 정치적인 실험을 행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정통성이지요. 과연 그 시대의 시민들 또는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를 정당한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어떤 새로운 왕조나 정치 체제가 도입될 때는 그 통치자에 대한 신격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용비어천가를 지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 작업, 즉 새로운 출발을 하는 로마 제정 시기에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한 책을 하나 쓰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작업이 보통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는 강한 공화정의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공화정을 처음 세웠던 루키우스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가 왕에 의해 통치받음으로써 고통받지 않는다. 어떤 왕의 간청이나 뇌물에 의해서도 이 새로운 자유는 번복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독재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공화정은 그 이후에 500년을 유지가 되면서 공화정의 전통 속에서 로마가 점점 강해지고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지중해 세력까지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로마 공화정 후기에 오면서 카이사르를 비롯한 군인들의 힘이 세지면서 로마가 혼란에 빠져서 여러 차례 내전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결국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황제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로마는 전통적으로 왕에 대한 독재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공화정 전통의 독재 또는 왕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제대로 된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생각해낸 인물이 바로 당대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에게 로마 건국 신화를 써보라고 권하게 되고 베르길리우스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해서 약 10여 년을 새로운 서사시를 쓰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이미 로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화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로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려오는 이야기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로마는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만났던 요정 키르케사에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로마를 세웠다라고 하는 신화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어떤 신화에서는 아이네이아스하고 오디세우스가 같이 이탈리아로 와가지고 로마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아마 베르길리우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기가 막힌 구절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20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아들 즉 제우스는 다르다노스를 필멸의 인간의 딸에서 태어난 모든 자식 중에서 누구보다 사랑했지요. 프리아모스의 집안이 이미 크로노스의 아들의 미움을 샀으니 이제는 아이네아스의 힘과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트로이아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이런 구절이 호메로스 일리아드 20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포세이돈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베르길리우스는 이 구절의 힌트를 얻어서 아이네이아스가 새로운 트로이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사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베르길리우스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 아이네아스가 멸망하는 트로이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와서 로마의 시조가 된다는 이야기를 창작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르길리우스는요, 그 당대의 로마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한 문장을 딱 차용을 해서 로마 시조 신화를 창작해낸 겁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면서 트로이의 왕자였던 신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던 아이네아스가 트로이를 탈출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도시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로물루스가 태어나서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고 그때부터 로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700년 후에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아이네아스부터 시작된 로마 정통성을 이어갈,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이 신화에 따르면, 이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의 가장 정통성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이와 같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정당성만, 체제의 정당성만을 위한 책이었다면, 즉 용벼천가만을 위한 책이었다고 한다면 후대까지 그렇게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작품은 그리스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았던 중세 유럽에서는 오히려 호메로스의 작품보다 더 인기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열어제쳤던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럴 수가, 베르길리우스님, 굽이치는 강물처럼 언어의 근원이 되신 분, 모든 시인들의 영예이며 빛이며 희망이신 시성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당신을 흠모하였습니다. 당신은 진정체의 스승이시여 희망이셨습니다. 라고 단테의 신곡 내에 이렇게 말하면서 베르길리우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르길리우스의 이 아이네이스가 왜 그렇게 찬사를 받았을까요? 그리스의 일리아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당대 통치자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용비어천가에 불과한 것 같은 이 책이 왜 그렇게 찬사를 받아야 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뛰어난 문학성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책은 단순한 용비어천가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로마 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고요, 아이네아스를 통해서 앞으로 로마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야 되는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단순히 아부하는 책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에게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로마 리더십의 정신과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아우구스투스를 견책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네이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로마 가치, 로마의 사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조각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네아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이 대리석 조각에 답의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조각과 베르니니의 이 작품, 아이네아스가 아버지 앙키세스를 어깨에 메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트로이를 탈출하는 순간을 형상화한 조각이죠. 로마의 가부장적 전통을 표현했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어깨 위에는 가문의 신주를 든 아버지 앙키세스, 그 뒤에는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있습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토록 아버지에게 집착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로마 사회의 오래된 사회 구조와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사회는 전통적으로 파트로누스와 클리엔스 사이에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등한 계약 관계는 아닌데요. 보호자는 사회적인 신분이 우월한 자로서 낮은 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피보호자가, 클리엔스가 어떤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면 보호자 파트로누스가 나타나서 적극 보호해 줍니다. 그들을 자기 밑에 소속되어 있는 클리엔스를 보호해 줍니다. 여기 클리엔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클라이언트, 고객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혜택을 받은 사람, 즉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자기의 파트로누스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요. 가령 파트로누스가 선거에 나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에는요, 독특한 신분의식, 즉 사회가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되어 있으면서 일정 부분 서로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대의식은요, 나중에 로마가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울 때 독특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공화정이라는 뜻은 공공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왕을 몰아내고 파트로누스, 귀족과 클리엔스, 평민들이 공동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정치 체제가 바로 공화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화정은 어떤 정치 체제냐면 권력을 귀족과 평민이 같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 로마 공화정의 바탕에는 이러한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 짙게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이 책에는 바로 이러한 로마의 전통적인 공동체의식, 공공의식이 깔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아이네아스가 아버지를 들쳐매고 탈출하는 그 장면은 자신들의 공동체의식, 공공의식, 이것이 깔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이 관계가 로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일정한 부분의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독특한 공동의식과 연결된 특별한 가치관이 이 아이네이스에는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에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에타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충성 또는 경건 등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국가나 부모 또는 친척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덕을 말합니다. 아이네이스를 읽다 보면 충실한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네아스는 피에타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일을 할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세를 피에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의 선, 공동의 목표,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인데요. 사실 이런 로마의 전통적인 피에타스의 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 서사시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인의 어떤 욕망보다는 공동체의 욕망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들은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영웅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오디세우스, 여기 아킬루스죠. 두 명의 주인공들인데요. 그렇지만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들은 본격적인 리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들도 역시 리더였지만 그들의 리더십은 개인의 범주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주체성,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만은 그들의 리더십에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인들을 죽게 만들거든요. 오디세우스의 모험도 사실은 개인의 모험, 개인의 귀향입니다. 그는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와서야 본격적인 리더십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바로 베르길리우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로마 공화정의 정신이고 로마사 전체를 공통적으로 흐르는 로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네이스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핵심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두 번째 시간, 아이네이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로마 정신의 핵심 피에타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